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늘도 밖에서 인사를 드려요. 여러분 응원 덕분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집들을 많이 사셨어요. 뇌피셜 아니고요. 데이터 나오면 전부 다 팩트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6월 거래량은요 7월 말까지 집계가 돼서 8월 초가 돼야지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집계된 데이터가 3,500건이 넘었을 거예요. 절반 집계된 게 3,500건이니까 나머지 집계되면은 대략 어느 정도라 유추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쭉쭉 더 뻗어서 늘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전세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던데, 전세 기업화랑 그리고 전세 소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6월 달에 집 사는 수요 꾸준했고요. 그리고 줄지 않았어요. 유지가 됐고 7월 달에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도인들이에요. 원래 2년 동안 시장에서 주인공들은 이제 매수인들이었거든요. 매수인들이 사면 사는 거고 안 산다면 안 사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매도인들이 매수인분들이 값만 보고 안 산다 그래서 호가가 떨어져서 시세가 내려가는 단지가 속출할 정도로 매수인분들이 정말 갑이었어요. 매도인들은 망하기 싫으면 팔아야 되는, 그냥 물건을 던져야 되는 입장이었죠. 마이너스가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시행 시공 현장은요 샀던 땅을 뱉어내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3기 신도시도 정말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사전 청약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집 사게 하려고 저한테 또 선동한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잘 지켜보세요. 그 약속이, 사전 청약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사전 청약은요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거고요, 이미 한번 피를 봤던 정책이에요. 이걸 또 하는데 아무 공부 없이 맹신하는 이유를 제 기준에서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월이 쭉쭉 진행이 되면서 있었던 매물 괜찮은 거 쭉쭉 잘 빠졌고요. 그게 거래량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건데, 매도인분들이 6월달 되니까 사실은 이제 종부세 때려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건 이제 저처럼 다니는 사람이 캐치를 잘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인들의 착각. 매도인들의 착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매도인들이 뭔가 했으니까 얘기가 나온 거죠. 매도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린 거예요. 그럼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렸는데 거래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 이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 거래가 일부 단지로 퍼졌어요. 줄고 퍼진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래는 거의 그대로 잘 됐는데, 제가 보던 단지는 거래가 줄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두고 이런 단지들, 지역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또 뇌피셜이다, 나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마포구, 아니면 이제 왕십리 쪽 성동구, 아니면 거기 연결된 동대문구, 요런 데만 가보셔도 여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강동구도 있고요. 여기 또 그냥 내가 들으니까 금매가 있던데, 얼마에 팔렸던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전반적인 시장은 저는 지금 제 이상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다니는 사람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당장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7월 달로 이어지는데, 이제는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매수인분들이 과연 그 올라간 호가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참 이게 참 변수인데, 이럴 때 이제 과거 내역이 중요한 거예요. 매수인들이 누구냐 중요하죠. 투자자라면 올라간 호가 잘 안 따라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면은 내가 실제 거주할 거긴 한데 내가 여유가 있다, 좀 기다릴 곳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전세 월세로 기다리면 된다. 뭐 이래도 다른 걸로 버티면 됩니다. 매가가 안 올라갈 테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은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어떤 분위기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그런 선택을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유추가 되고 있고, 그러므로 어떤 단지에 가봐야 되고, 어디를 어떤 전략으로 사서 얼마나 보유해서 얼마나 팔면
돈이 남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정규강의잖아요. 참고로 접수기간 아닙니다. 접수기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다 하려면은 진짜 빠 넣어야 돼요. 근데 갈아 넣을 만하지 않아요. 차익이 얼마입니까? 차익 무조건 몇 천부터 시작하잖아요. 잘 되면 몇 억. 이미 힘든 분들께 너무 송구해요. 근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타이밍 차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많이 때려 맞았고, 이미 수업 제가 정규 13기 이후로 저랑 같이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중에서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2억, 3억 오르신 분들 절대 적지 않아요. 제 이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적지 않아요. 그분들이 과감하게 어떻게 결정을 했겠어요? 제 수업을 듣고 저 이론에 대해서 맞다, 저 정도면 나도 이해할 수 있겠다, 현장에 나가니까 맞다, 기다려보니까 데이터도 맞다, 또 언론에서 그 얘기를 또 해. 지금 알아요, 별 반응 없을 거. 근데 지난 2년 동안 당연히 이런 100%라 그러면 사기꾼이죠. 제가 미래 맞출 능력이 있으면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박살이 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저 미래 맞출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꽤 괜찮은 확률로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한 얘기 언론에 다 전달이 됐고요. 데이터로 나왔고요. 틀린 것도 꽤 있어요. 저 총선도 못 맞췄고요. 근데 결과물로 나왔고, 근데 다만 타이밍,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들, 정도의 차이, 중간에 흔들림,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취약점이 많지만 이 정도면 정말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6월 달이 꽤 괜찮았고, 요 데이터가 7월, 8월 달에 나올 거고, 여기 또 시장을 자극하게 되면 어때 여러분, 또 시장을 언론이 흔들어 놓으면 올라간 호가에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단지 이유일까요? 앞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집을 사게 될 이유는 많아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점점 전세시장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나오니까 전세시장을 기업 임대화 시키겠다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요건 두 가지 말씀드리면 돼요. 첫 번째,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박상호 장관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실무를 해보신 분이 전세시장 해결책을 생각해 봤을 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떤 심정으로 발표하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기업형 임대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요게 두 번째인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냥 공산주의 국가처럼 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과연 정부가 하라고 뛰어들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을 기업 임대화 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한 더더욱 한다고 해도 그 공급량이 민간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하죠. 전세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확실히 주고 계시나 현실적으로 아직 전세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 얘기들은 미쳤다고 하시겠죠. 이제 한창 피크 찍었다고 하는 분이 나오시던데 제 생각엔 그분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은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이대로 가다가 아마 이제 전세 없앤다, 전세 제대로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좀 다주택자를 늘릴 거예요. 신규 공급을 당장 늘릴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때 가서 영상을 다시 만들겠지만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전세를 없앤다는 얘기를 나오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또 한번 판단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집을 사셔야 돼요. 이거는 유럽 중앙국가나 미국처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전세 제도가 하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는요, 저렴한 주거 제공,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또한 집을 사기 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세가 엄청 좋으니까 계속 수요가 있고 안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세를 없애버린다, 정부에서. 또 모르잖아요. 갑자기 정말 급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에 있던 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제 경험상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매를 계획을 두고 있거나 매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그럴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월세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확률 이상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상당히 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이 깔리면 지금처럼 신규 공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갑니다. 더욱더 국가의 대출 통제, 은행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대출이 나오면 집을 사고 대출이 안 나오면 못 사고, 모두가 아니요, 서민들, 중산층만, 부자들은 그냥 끊임없는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데요. 대출은요, 서민, 중산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뭐 가계부채, 그리고 남이 돈 빌려 쓰는 거에 대해서 자꾸 참견을 하고 지식도 없는 분들이 막 떠들어대시는데, 대출 신용 시스템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스템이나 문제가 있어요. 돈을 못 갚는 사람, 이런 분들은 늘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전부 다 경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경매 시스템이 뭐예요? 빚잔치 하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못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대출은 나쁘다, 돈을 빌려 쓰는 건 나쁘다. 근데 어쩌겠어요. 역사적으로 기업도 국가도 수많은 국민들도 대출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걸요. 근데 계속 누르는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좋아라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아우 좋다, 가계부채 이제 통제하는구나, 나라가 튼튼해지는구나. 안 튼튼해져요. 성장을 멈추겠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대출이랑도 상관이 없고 세금이랑도 상관이 없고,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목소리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굴러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세 시스템이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면 집을 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네요. 쭉 다니면서 또 좋은 내용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약간 습하고 덥네요. 지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